네. 저희 벌써 5회차가 됐고요. 오늘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 제작 기초 버전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이제 전반부는 제가 직접 제작한 게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게임을 실제로 아이들이 플레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것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 후반부에는 이보다 더 쉬운 아예 플랫폼화된 이제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의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면서 이것을 내 교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전반부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세계사 인권 부루마블 게임입니다. 제 교과가 역사기 때문에 이제 세계사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내용들은 단순히 역사에 관련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루마블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루마블 게임 을 보면 이제 수도 명칭이라든지 그 나라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뭐 관련된 사실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이게 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 연수 참여해 주신 분들께만 이제 제가 이 제작한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수정 가능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과 상황에 맞게 바꿔서 이제 변형 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세계사 인권 부루마블 게임을 제작한 의도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학교가 좀 상대적으로 그 좀 사회 경제적으로 좀 위기에 직면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제가 신규 때 한 3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은 내가 경험했던 학교 생활이랑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서 집안 문제를 걱정해야만 하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을 직접 이제 담임으로서 수업 교사로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자존감이 진짜 낮구나. 쌤, 저는 어차피 해봤자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좀 솔직히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 특성이 뭐 성적에 대한 민원은 크지 않은데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 교과랑 엮어서 내 교과 수업 시간에서라도 이 아이들을 좀 자존감을 키워주고 인권 감수성을 한번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친근감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좀 내 교관 역사랑 연계된 한번 부루마블 게임을 제작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인권 부루마블 게임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루마블 게임의 룰은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구현한 게임의 특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루마블 보드판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보드판을 뭐 출력해서 칠판에 붙여놔도 되고 저는 지금 현재는 아이들한테 전자칠판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 가치 모든 말판을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 모든 말판을 고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모든별로 이거는 부루마블은 개인별로 진행이 되지만 이건 모든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별로 굴릴 수 있는 온라인 주사위 QR코드를 애들한테 나눠주고요. 각 모든마다 태블릿을 이용하거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 온라인 주사위 QR코드를 굴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온라인 주사위 QR코드를 굴리는 그 장면은 제 노트북에 미러링을 해서 예를 들어 4개의 모듬이면 4개의 주사위 QR코드를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형식으로 미러링을 해서 아이들한테 공정하게 보여주면서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루마블 게임의 어떤 묘미라고 볼 수 있는 황금 열쇠라는 이제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황금 열쇠 미션들을 제 교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국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부루마블 원래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국가들도 많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베트남, 알제리 이런 국가들 그리고 콩고 이런 나라들은 부루마블 게임이 없거든요. 근데 제 교과에서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국가들끼리 엮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각 국가, 핵심 국가들을 여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들이 현재 진행형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에 대한 이제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황금 열쇠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좀 해상도가 깨졌는데, 이제 뭐 평화의 소녀상부터 뭐 문화재 환수 이런 부분까지 학생들이 직접 해당 국가에 관련된 내용을 게임을 통해서 직접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부루마블 게임의 승리 조건은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돈을 모으느냐. 요건데, 저는 이 모든 게임이 다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려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권 기여도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이 국가나 도시를 사고 그 도시에 다른 학생들이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 임대료를 받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국가를 취득할 때도, 취득을 할 때도 자격이 없으면 못 가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한민국에 걸렸는데 대한민국에 관련된 자격 취득 퀴즈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권 퀴즈가 적힌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인권 퀴즈에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제 교과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됐고요. 아이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해서 이제 내가 직접 이 국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이제 좀 의식을 키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역사 수업하면서 가장 많은 이제 고민이 드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역사를 배운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혹은 이 도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통합적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건 아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저희 학교 학생들 실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건 아는데 독도가 남해에 붙어 있는지 서해에 붙어 있는지 동해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친일파라는 건 알지만 친일파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습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루마블에 등장하는 국가들이 실제 지형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각 국가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게임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진행할 때는요, 보드판만 띄워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판 반쪽, 그 다음에 요 지도 반쪽을 제가 화면에 크게 띄워놓고 학생들이 지도를 보면서 해당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예를 들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데 러시아는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위치였구나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게임 머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네, 정말 그 게임 머니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전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들이 그 주사위를 다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어쨌든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제 노트북에 예시를 들어서 이제 HDMI 연결하면 이제 전자칠판이 뜨는데 학생들의 태블릿이거든요. 근데 이 태블릿 화면을 4개를 전체 다 제 노트북에다 미러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미러링 어플은 이 플랫폼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유하는 태블릿 화면을 내 노트북 화면에 한꺼번에 옮겨오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다중 미러링이라고 치면요, 수많은 이 플랫폼들이 뜹니다. 그 중에 무료 플랫폼도 있고요. 유료 플랫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무료 플랫폼은 4개까지 돼요. 그래서 저는 총 4개 모둠으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는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 궁금하시면 이제 연수 끝나고 단톡방에다가 따로 제가 썼던 사이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게임에 네. 대표적인 플랫폼 명칭이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 영어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링크를 네, 복사해가지고 선생님들 단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번 게임의 가장 중요한 매체인 인권기여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권기여 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인권에 관련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돈이 아니라 가장 많은 인권 기여도를 쌓은 모둠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권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인권 기여도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가장 많은 인권 기여도를 모은 모둠이 승리를 하면 그리고 나서 그냥 끝이냐?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쇼잉 해줄 수 있는 기회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 기여 인증서라고 하는 이제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고 이 해당 모둠에 대해서는 역사 수행평가 태도 점수랑 연계를 해서 이 학생들은 정말로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해서 1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수행평가 가산점 1점씩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전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물론 저희 학교는 중학교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더 아이들한테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뭐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남들 앞에서 모둠이 전체 나와서 이렇게 시상식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권기여 인증서 받은 모둠의 지금 모둠장이 지금 앞에 있는 송모시기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네.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인권기여 인증서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서 혹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쪽팔려서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나 뭐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상품도 있습니다. 네, 상품은 제가 아이들한테 좀 인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단 책들을 일단 준비했고, 근데 책은 별로 아이들한테 매력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이제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모든별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식 기프티콘을 출력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6명이 한 개 모둠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패밀리 사이즈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그 티켓을 출력해서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 기프티콘을 바로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출발점에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 보통 부루마블 할 때 20만 원씩 받는데, 역사머니 한 개를 획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새로 창안한 개념은 30초 강의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역사지만 선생님들 교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30초 동안 아이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근데 주제는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 주제는 제가 모아놨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골라도 되고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주제를 아이들한테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30초 동안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처음에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온 친구들은요, 이 30초 동안 강의하는 것도 되게 짧거든요. 생각보다 짧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30초 동안 강의하는 이 부분들의 아이들이 실제로 직접 본인이 배운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복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됐고요. 그리고 강의자는 모두먼끼리 대표 한 명을 선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정을 하면 정말 당황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한 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대신 설명하는 도중에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설명을 딱 그 모둠이 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못할 때는 다른 모둠한테 기회가 넘어가고요. 그 30초 강의에 효과적으로 교과 내용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는 판단 하에 있어서는 인권 기여도가 2개가 획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권 기여도를 이제 얻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30초 강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애들이 잘 걸려요. 한 라인에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이 30초 강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선생님들도 뭐 예를 들어 주제 10개를 준비해 갔다. 그럼 그게 다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모둠에서 상의해서 주제를 한번 던져줘라 라고 이야기하면 더 재밌게 게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선생님들께 지금 에듀테크에 대한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에듀테크가 연계가 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습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넣고자 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얘기해 드릴 라포라포에 관련된 부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수업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일단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탐구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1차시 때 배웠던 띵커벨 퀴즈라든지 아니면 뭐 카훗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그냥 퀴즈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빠르게 진행하려고 PPT를 만들었어요. 골든벨 형식으로. 그래서 역사 학습한 내용 중에 인권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학생들이 직접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요. 5초가 초과하면 다른 모둠한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추게 되면요. 인권 기여도 한 개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황금 열쇠는 걸리게 되면 그 카드 뽑아서 미션 수행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황금 열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내용에 관련된 지식으로 구성이 됐고 이제 중간중간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장기자랑 이런 부분도 넣어놨는데요. 장기자랑은 대신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인권 기여도가 아니라 그냥 역사 머니로 보상 구조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그러니까 게임 진행할 때 그 게임이 좀 루즈해질 때가 이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드면 재밌거든요. 근데 그 무인도에 빠진 모드면 진짜 그 3번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인도에 빠진 모둠이 다른 전체 모둠에게 인권 기여도 하나씩을 증여하게 되면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도록 게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둠도 좋고 우리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이 되기 때문에 이 게임 전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특정 모둠이 승리하는 구조는 있지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칸의 경우 처음 도착한 모둠이 역사머니 3장을 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자격 인증 퀴즈를 풀면 그걸 획득 가능하고요. 해당 모둠이 퀴즈 못 풀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걸려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둠한테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퀴즈 맞출 때는 이제 국가 카드와 인권기호도 3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인권기호들을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둠형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못 풀면 다른 애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평소에 안 하는 친구들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국가는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국가를 사면 도시를 사면 다른 학생이 걸리면 그만큼 임대료 지불하고 끝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발전 단계를 거쳐요. 유대, 공존, 평화라는 인권 가치를 제가 부여를 해서 처음에 유대 단계고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을 획득하면 유대고요. 그 다음에 공존, 그 다음 평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1단계 이후에 예를 들어 제가 소유한 이 국가에 효은쌤이 걸리셨어요. 그럼 효은쌤 원래 저한테 역사머니 3개를 내고 끝인데 역사머니 3개를 내면 효은쌤의 모둠에도 인권 기여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게임 자체가 인권 기여도를 많이 모아야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효은쌤 내 모둠한테도 좋고 나는 역사머니 받으니까 더 좋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둠이 걸려서 역사머니를 해당 소유한 국가 소유한 모둠에게 역사머니 내고 인권기여도 받으면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공존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평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해당 국가에 도착하거나 머무르는 모둠은 이제 더 이상 인권 발전 기금 안 냅니다. 그리고 인권기여도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해당 국가를 보유한 모둠이 은행에서 인권 기여도를 한 개씩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국가를 소유한 모둠에게 최종적으로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모둠이 계속해서 이 독점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퀴즈 대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초 강의는 걸린 모듬의 대표자가 30초 동안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강의를 한다면 퀴즈 대전은 서로 다른 모듬이 다른 모듬을 공격하고 수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임 요소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도착한 모듬이 다른 모듬, 야, 너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모듬 한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퀴즈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정한 모듬이 퀴즈에 답하지 못하거나 오답을 말하게 되면 성공한 모듬이 해당 모듬으로부터 인권 기여도 2개를 가져갑니다. 만약에 공격당한 모듬이 인권 기여도 없을 때는 은행에서 수령을 받게 되고요. 해당 모듬은 마이너스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권 기여도를 받더라도 은행에 이제 대출 인권 기여도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부분이 성공하고 이제 대답 못해서 끝나면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래도 게임 한다고 하면 평소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준비한 퀴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퀴즈이기 때문에 보통 랠리전이 시작이 됩니다. 성공한 모듬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요 모듬이 답변을 했어요. 그럼 역으로 이 모듬이 성공했던 모듬한테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퀴즈를 출제하고 퀴즈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랠리전이 오가는데 이 랠리전이 길어지게 되면 나머지 모듬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랠리전 2회차가 끝날 때까지 종료가 안 되면 이 모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라는 판단으로 양 모듬에게 인건기여도 2개씩을 모두 다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부처에는 이제 돈 내고 이제 그냥 만약에 그 기부처에 다시 온 모둠이면 이제 그 돈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기부라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부처에 걸렸을 때 이제 기부금을 내야 되는데 역사머니 2개를 내야 되는데 어쨌든 기부를 했다라는 행위의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 기여도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 기여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기부처에 빨리 걸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부가 좋은 이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문화다라는 인식을 이제 좀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기부할 역사 머니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인권 기여도 1개를 은행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부처에 다시 이제 걸린 모듬은 거기에 쌓여 있던 역사 머니를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머신 같은 경우엔 역사머니 1개를 은행에 납부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좀 뭔가 우리 모듬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모든 편성을 하다 보면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 모듬은 30초 강의도 망했고 역사 탐구도 망했고 우리 모듬은 퀴즈 대전도 망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빨리 기부를 통해서 인권 기여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실제 타임머신 타고 기부처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실제로 학생들과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지도를 붙이고요. 여기 아직 지도를 못 붙였는데 보드판과 지도를 붙이고 그다음에 준비된 말판을 학생들이 이제 칠판에다 붙여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아예 온라인 노트북에다가 옮겨가지고 학생들이랑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판도 일단 그 전자칠판에 붙을 수 있는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석을 따로 구매를 해서 전자칠판에다가 자석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둠장들을 활용해서 모둠별로 역사머니 10개씩을 이제 배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주사위 한 만큼 말을 이동시키는데 간혹 태블릿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 스마트폰, 모둠장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된 시간까지 가장 많은 인권 기여도를 모은 모둠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요. 승리한 모둠에게는 이제 인권 기여 인증서와 태도 점수 1점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이제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부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쭉 소개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게임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쌤들께 이제 제가 만든 게임 내용들 다 전송 드릴 예정이거든요. 잠시만요. 게임 자료들을 제가 잠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가 걸려 있는데 암호도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모든 별 말판은 선생님들께서 바로바로 편집 가능하시도록 한글 파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요타 3.1운동, 그리고 짐크로법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황금 열쇠 카드도 선생님들께서 바로바로 수정 가능하시도록 한글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요 한글 파일에 들어가 있는 칸만 수정하셔서 양면 인쇄한 다음에요. 선생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코팅하시면 됩니다. 양면 인쇄하면 바로 이렇게 한쪽은 황금 열쇠, 한쪽은 이렇게 미션 카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네, 태블릿은 모든 별 한 개씩만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 온라인 주사위 굴릴 때만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아직 태블릿을 지급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지급받기 전이기 때문에 모둠장이 나와서 제 노트북에서 직접 주사위를 굴렸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태블릿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미러링해서 이런 모둠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아니? 이상호도 책임보듬이었나요? 네. 7. 역사 탐구 문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모둠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먼저 손을 든 모둠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다음 문제.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헬레니즘은 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범위를 넘어 전지적 차원에서 신성을 갖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특징의 명칭은 정답입니다. 마트에서 모ral 단자 여성 채점권을 요구하며 승진 여권 네, 정답입니다. 사실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이 사람도 사실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데요.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랑 같이 좀 심화 활동으로 배우면서 학생들이 직접 제가 이 수업 자체도 사실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디딤 영상을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디딤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와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게임 수업인데 이 사실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어쨌든 이런 게임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모든 별로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계속 공유를 해서 공부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오는구나라는 것도 실제로 체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뒤에는 맞췄나? 네, 맞죠? 자, 기록이 성공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퀴즈 대전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검은 옷을 입은 친구가 지금 다른 학생을 지명해서 이제 퀴즈 대전이 실시되는 거고요. 로마법 대전의 다른 명칭은? 네, 지금 성공을 했는데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모여서 지금 모두먼끼리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문제 출제하면서 또,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일 수 있겠죠. 오, 쌤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까 그 맞췄던 친구가 제가 왜 깜짝 놀랬냐면 이 검은 옷 입은 친구가 진짜 수업 시간 맨날 자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축구돌이에요, 축구돌이. 그래서 맨날 학교에 거의 축구만 하러 오는 친구인데 이거 같이 모둠끼리 하려고 요 게임 진행하기 전에 전날 밤에 밤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기특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너 좀 공부 좀 해라. 너 아는 게 뭐야 너? 자, 그럼 상민이가 다시 반격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주세요. 유대인 학살 연설한 사람. 히틀러. 히틀러, 네, 정답입니다. 문법으로, 자, 이가 레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기억으로 보면서 다시 돌격해주세요. 여기도 상경을 해주시고요. 어떤 문제를 낼지. 결정되면 얘기해주세요. 할수록 유리하다. 자, 결정되면 얘기해주세요. 야 이런 네, 답변을 빨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친구들을 랠리가 2번 이상 반복이 돼서 제가 인건기호들을 2개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처음 시도했었던 게 2021년이었고, 2022년, 그리고 작년 2024년까지 조금씩 보완해서 발전을 한 결과물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게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제가 실제 뭐 공개 수업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한번 그냥 참고용으로 이런 수업도 있구나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들 이게 또 진행이 되는 이제 전송이 되는 시간도 있어서요. 제가 선생님들께 자료부터 일단 전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쟁여 두셨다가 좀, 이번에는 아이들이랑 좀 이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복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효은쌤 질문해 주신 내용 답변 드리면 준비 과정 소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업 기획을 하는 이 게임을 구현하는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게임이 재밌어야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게임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게임이랑 똑같이 돈이 가장 큰 목적이게 되면 사실 교육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뭔가 이 가치를 돌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게임의 룰이 마련됐을 때, 준비하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준비 과정 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일단, 제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재미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각 모둠은 미리 이제 결성을 해놨었고, 모둠별로 쌤이 이런 게임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게임 제작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라면 쌤한테 찾아와라. 그럼 그 친구들한테 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은근히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친구들의 한 3분의 1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3분의 1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아이들이랑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저 혼자 제작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저작권만 주장을 할 수는 없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같이 개발한 게임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권 기여도라는 개념은 제가 냈는데 퀴즈 대전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학생들이 냈어요. 선생님 이거 도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선생님들 이제는 사실 원격 수업 상황으로 들어갈 이제 아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보드판을 띄우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사위도 얼마든지 화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보내드린 그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동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좋은 자료는 아닌데 그냥 제가 직접 만들고 이제 고민했던 자료가 선생님들 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전송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 게임에 관련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부장님. 아마 이게 역사 사례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 내용을, 선생님들 교과 수업 상황에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 부루마블 한 판 하실 전에 저희.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오늘 또 게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는 직접 제작한 게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수정을 또 하셔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한데요. 요거는 아예 플랫폼으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 플랫폼 안에다 선생님들께서 퀴즈만 제작해서 넣어주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게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이제 소개해드릴 에듀테크 게임인 라포라포라고 하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자, 요거는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들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임이고요. 단 그냥 온라인 이 화면에서 그냥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직접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라포라포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요런 아마 화면이 뜨실 거예요. 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라포라포라고 한번 검색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사이트 클릭하면 이런 화면 나오시죠? 이 라프라포 월드는요,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도서관, 라포 의회, 데이터 트리, 게임 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문제 도서관은 선생님들 저희 1차 시 때 말씀드렸던 띵커벨, 뭐 카훗 이런 것처럼 이제 퀴즈를 제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라포라포의 전체적인 컨셉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혹시 방탈출 카페 가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한 번쯤 들어는 보셨죠. 그 방탈출 카페가 뭐냐면, 이제 진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셜록 홈즈의 어떤 수사 그런 분위기로 실제 이동해서 이제 셜록 홈즈가 되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인데요. 그런 방탈출 카페 컨셉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도서관 안에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제작하실 수 있는 객관식, 네, 주관식, 서술형뿐만 아니라 방향키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방탈출 카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퀴즈 소스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라포 의회는 요거와 별개로 학급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찬반 토론 대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포 의회보다는 문제 도서관과 게임 센터를 가장 많이 써요. 문제 도서관에서 선생님들께서 퀴즈만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제작을 해주시면 요걸 그대로 게임 센터 들어가서 불러오기만 하시면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라포라포가 교사가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게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트리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성취도 결과 분석 데이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도서관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 화면이 처음에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미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문제들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의 문제로 또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께서 문제 도서관 문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형, 다중선택형, OX 퀴즈, 답답형, 숫자형 말고도 방향형까지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소스들과 심지어 오디오, 동영상, 이미지, 뭐 텍스트 아무거나 다 사용해서 선생님들만의 문제를 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 우리 NFT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선생님들. 요게 NFT라는 개념도 결합이 된 거거든요. NFT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절대 복제가 불가능한 나만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디지털 자산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띵커벨 퀴즈 만들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뚜루룩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한 문제 만들고 저장, 한 문제 만들고 저장,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선생님들만의 NFT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 만드셨다라는 가정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센터로 이동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게임 센터를 지금 아마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유료 계정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버튼이 아마 뜨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라프라프가 유료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쓰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훨씬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게임 센터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는데요. QR 퀴즈 방탈출. 제가 일단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리고 네, 라포라포타운 들어가서 자, 게임 센터로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QR 퀴즈 방탈출이라는 게임, 그 다음에 히트 앤 런이라는 게임, 그리고 퀴즈 타임이라는 게임, 그리고 빙고의 신이라는 게임, 총 4가지 게임이 뜨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QR 퀴즈 방탈출이라는 게임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임 상세 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교과, 선생님들 이제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영어면 영어, 역사면 역사, 각 어떤 교과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국어 클릭한 다음에 이 게임도 NFT거든요. 그래서 게임 세트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뭐 전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세트 만들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의 게임 세트에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선생님들만의 문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아예 수정을 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요번 그 연수 말미에 요거 무료로 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 유료로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교원학습 공동체 예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활용하셔서 나중에 이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은 유료 회원만 가능하다고 떠서 못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지금 저는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수 이제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또 정회원이시니까 지금 저희 연구회가 지금 라포라포랑 지금 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정회원 선생님들한테는 요거 무료 계정으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저장을 하시면 선생님들의 역할은 다 끝납니다. 이미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론 문제가. 그래서 추론 문제도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문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추론 문제는 NFT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만드실 수는 있는데, 이 만들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게임 세트 만들기, 그 다음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문제 도서관에서 만들었던 그 퀴즈 있잖아요. 그 퀴즈를 불러와서 선생님들이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신 계정 이제 전환하신 다음에 요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어, 잠시만 공유 껐다가 좀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다 제작해서 이제 제가 제작한 게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런 게임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해 볼 때 이 QR코드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신 문제가 다 그냥 QR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이거 프린트 하셔서 오려서 애들한테 얘들아 그 애들 손 닿을 만한 공간에다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숨겨놔 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 해당 학급 회장이라든지 교과 부장들이 아이들 막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럼 그 찾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교과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이 퀴즈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제가 만든 메타버스 월드로 입장하셔서 모든 별로 돌아다니시면서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상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팀별로 대화 나누시면서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아까 화면으로 들어가서 네, 저는 이제 중학생들이 또 그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서 막 친구 사물함 안에다가 붙여놓거나 막 친구들 등에다가 붙여놓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소스를 이용해서 실제 선생님들 등에 막 붙여놓고 런닝맨처럼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교실 수업 상황이나 특히나 뭐 체육 선생님이라면 체육관 안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무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공간에다 QR코드 붙여놓고 실제로 아이들이 진행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입장 QR이라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QR코드를 딱 띄워주시면 애들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그냥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팀을 짜서 뭐 예를 들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 팀으로 입장해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 애들 입장하게 되면 이제 애들을 여기 밑에 보이시는 자동팀 구성을 통해서 바로 랜덤으로 배치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QR코드로 아이들이 다 입장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게임은요, 또 하나의 묘미가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을 선생님들께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 팀장의 역할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게임이 QR 퀴즈 방탈출이지만 1단계는 선생님들 교과 내용에 관련된 QR 퀴즈를 아이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풀고요. 2단계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추론 문제를 같이 모여서 풉니다. 그래서 1단계 퀴즈를 어느 정도 한 50% 이상 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게 팀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팀장 부르면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모둠들이 이제 2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단계 때 추론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것도 팀장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데 팀장만 정답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팀장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 제안을 해주고요. 특히나 선생님들께서 모둠별 게임 진행할 때 가장 애로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임승차잖아요. 근데 이게 무임승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1단계 QR 퀴즈 문제 풀 때 이제 모둠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혼자만 싹 풀고 우리 모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친구들이 일정 부분 이상 50% 이상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게이지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모둠이 나머지 친구들이 잘 푼다고 해도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의 무임승차를 원칙적으로 차단을 한 게임이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저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절대 화장실 못 가게 하거든요. 그 약간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이제 게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막 이제 어쨌든 팀장이니까 먼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근데 얘가 시작할 때부터 표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 한 거의 다 풀었을 때쯤 얘가 완전히 하얀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진짜 죄송한데 저 전 시간에 화장실 못 갔다 와서 그런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빨리 갔다 오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얘가 화장실 간 기간 동안에 다른 보드원들이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야, 팀장 어디 있어, 팀장! 이러면서 팀장을 부르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팀장 화장실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팀장을 화장실 가서 앞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클릭하고 다시 팀장 화장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팀장이 없으면 모든 게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저희 딸이 오늘 계속 칭얼거리네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팀장으로 지정된 선생님들께서는요, 뭐 부담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요청하는 그 권한을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태블릿으로 아이들이 그게 처음에 입장할 때, 요 QR 입장할 때는 학생들이 카메라 어플로 바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 문제를 푸는 QR코드 있죠. 요거는 학생들이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따로 QR 스캔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플로 접속하면 절대 인식이 안 되고 그 QR 스캔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두먼끼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게 공개 수업 때도 같이 아이들이랑 진행을 했었거든요. 요 빡빡이 친구가 제가 공부 진짜 안 하는 친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검은 옷 입은 친구랑 비슷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본인 씨름부인데 씨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자요. 이제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안 풀면 다른 모드원들이 못 넘어가니까 어쨌든 지금 교과서를 펴고, 저 오픈북으로 했거든요. 교과서를 펴고 열심히 지금 본인이 문제를 지금 복습을 하면서 풀고 있는 장면.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윤성아, 네가 수업 시간에 깨어 있는 걸 쌤이 처음 봤다. 야, 진짜 감동이다.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 이 친구의 진짜 정말 그날 빛을 봤던 게, 평소에 진짜 얘가 맨날 잠만 자니까 제가 아무리 깨워도 얘가, 그러니까 또 예의는 발라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또 계속 이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예의도 바르니까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이제 막 계속 따로 불러서 지도하고 이랬었는데, 2단계 추론 문제 넘어가니까요. 2단계 추론 문제는 막 교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학생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잖아요. 얘가 갑자기 문제를 호다다다닥 막 해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먼들이, 야, 너 뭐냐? 하니까, 아, 나 사실 방탈출 카페 진짜 좋아한다고. 이런 문제에 나 특화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친구의 장점도 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잠시만요. 저희 딸이 오늘 많이 울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많이 드시는 게, 그러면 이 게임 방법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게 교사 입장에서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초등학교 가서도 해보고, 중학교에서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서도 이따가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입장 QR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QR 스캔뿐만 아니라 게임 방법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버튼이 떠요. 그 게임 방법을 꼭 읽고 미션을 수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방법은 학생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 요소 중에 하나가 방탈출 카페를 이 모티브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탈출 카페 가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방탈출 카페에서는 힌트를 쓸 수 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막 힌트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1단계 교과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푸는 비율만큼 2단계로 진입했을 때 힌트의 개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략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이게 50%만 1단계에서 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힌트 다 필요 없고 50%만 채우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요. 우리는 빨리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보다 최대한 2단계 때 많이 얻을 수 있는 힌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1단계 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가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힌트와 2차 힌트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번 게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숙지를 해야 너희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학생들 다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될 화면이고요. 아이들이 보게 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들 팀이 푸는 문제 수의 만큼 이제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둠은 몇 개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개를 사용했는지, 내가 푼 문제는 뭐고 아직 안 푼 문제는 뭔지, 그리고 실제 아까 그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따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요걸로 인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영상이 안 들어갔는데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해보실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제가 요 사례를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EBS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EBS에 나왔던 실제 학생들과 더불었던 사례를 보시면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기 전에 한번 감을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그 영상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들 다 보이시죠? 네. 받아서 태블릿으로 또 아이들이 인증을 합니다. 네, 게스트로 로그인. 자, 1등 팀한테는 전체 보상이고요. 자, 1등 팀의 리더, 팀장에게는 아이스크림 선물이 주어집니다. 선생님들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거의 작게 들려요. 공유가 아.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와. 혹시 지금은 들리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게임의 선물이었군요. 떡고물이 필요하죠. 내가 제일 못 맞춰. 진짜 내가 제일 못 맞춰. 아니 우리가 맞추면 안 돼. 그래 나 문제만 알려줄게. 니네가 맞춰.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실제로 그래서 게임 시작하게 되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모든 별로 돌아다니면서 QR을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잘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자, 아까 오래 공부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재밌겠다. 진짜 그냥 수업하고 다르네. 오답 나와서 오답. 그럼 빨리 다시 상의해야죠. 모르겠다. 자, 모두분끼리 뭉쳐서 서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모두분끼리 뭉쳐서 해결하세요. 이 팀장을 중심으로 이제 모둠이 이제 협업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다 맞춘 거야. 드디어 정답.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팀원한테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점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가치로 이어지는가. 저는 그걸 이
플랫폼에서는 협력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이들의 협력 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왜도 같습니다. 돈독해지겠어요. 진짜. 나 지금 5개 있어. 그래도 많이 했다. 얘나 2개밖에 안 했네. 이거 카노사의 굴복. 이거 맞을걸? 굴복이 이게 맞나? 잘하네. 자, 지금 디모둠이 현재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아이들이 보는 화면과 교사가 지도하는 화면이 달라요. 이제 교사가 지도하는 화면에는 각 팀별로 게이지가 쫙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방탈출 게임 할 때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시에 탈출했는데 몇 초 차이로 1등, 2등이 갈리는 경우거든요. 그것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0.00초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따로 하실 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중계자가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흐름을 그대로 그냥 안내를 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게임을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이런 게임이구나 선생님들께서 한번 감을 한번 잡아 보실 텐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까 처음에 3분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개인전으로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한 7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들 지금 모든 팀 구성을 이제 바로 하기가 어려우니 편의상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보이는 기준으로 효은쌤 그 다음에 네, 흰수염 고래 선생님 혹시 네, 흰수염 고래 선생님과 네, 정은희 선생님 한 팀이시고요. A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효은 선생님, 흰수염 고래 선생님, 정은희 선생님 A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김기준 선생님, 그리고 김춘아 부장님, 그리고 네, 정은희 선생님 B팀, 네, B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즐거운 깍 선생님과 네, 구연아 선생님 C팀으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팀 원수에 상관없이 어차피 n분의 1로 모든 것만 다 풀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팀원 수는 크게 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효은쌤은 A팀이십니다. A팀. 네.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효은쌤, 흰수염 고래 선생님. 네, 그 다음, 제가 아까 다시 불러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잠시만요. A팀, 효은쌤, 그리고 흰수염 고래 선생님, 그리고 정은희 선생님, 네, 그리고 B팀, 김기준 선생님, 그리고 김춘아 부장님. 저희 인원이 지금 7명이어서 3대 4로 가시죠. 제가 C팀을 없애고 A팀 대 B팀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김춘아 부장님, 그리고 즐거운 깍 선생님, 그리고 구연아 선생님.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제가 링크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에 따라서 새로운 게임 시작하기 그리고 게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입장 QR을 핸드폰으로 선생님 요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온라인이기 때문에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조작할 노트북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푸실 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게임 시작하기, 게임 시작, 그 다음 방번호 452554번입니다. 혹시 입장이 안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팀 선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A팀은 효은쌤, 흰수연, 고래쌤, 정은이쌤이시고요. 그 다음에 B팀은 기준쌤, 김천아 부장님, 그 다음에 즐거운 깍 선생님, 그 다음에 구연아 선생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대4 인원수 한 명 차이 정도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연아 선생님께서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태블릿도 없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링크를 어, 근데 이게 그럼 동시에 하시기는 힘드실 텐데. 네, 게스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게스트로 로그인. 네,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게스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원가입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구현아 선생님, 그러면 일단 제가 링크를 선생님 그 채팅창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수염 고래 선생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 고래 선생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등 팀한테는 전원, 네, 일단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통 크게, 네. 이러니까 갑자기 3명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로 구성했고요. 선생님들이랑 1차 시 때 같이 배웠던 에듀테크에 관련된 기본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문제 수는 제가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8문제입니다. 8문제밖에 안 돼요. 8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거를 저희 다음 차시 때부터 다다음 차시군요. 다다음 차시 때 배울 메타버스 잽 공간에다가 일종의 간단한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네, 구현을 했습니다. 네, 현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리튼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정말 정말 쉬운 문제. 저희 어차피 뭐 이거를 정말 목숨 걸고 하겠다라는 그걸로 한 건 아니고 테스트. 선생님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쌤 표정을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하실 것 같은 표정인데,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다 그럼 들어오신 걸까요? 지금 B팀이 네, 우리 김춘하 부장님께서는 B팀으로 합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이거 시간이 뭐 제가 8문제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선생님들 이 8문제를 풀고 나서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추론 문제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이 바로 그냥 네, 모두먼끼리 이제 앉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따로 좀 모둠별로 상의를 나누실 공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프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주소를 제가 팀별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로 지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없습니다. 자, A팀 소속 선생님들. 네. A팀 소속 선생님들 지금 제가 채팅창에 보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B팀. 그래서 문제 풀이에 대한 대화를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팀 선생님들 오픈 채팅방 전송 드릴게요. 네. B팀 선생님들은 아래에 있는 채팅창으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구현아 선생님은 좀 혹시 참여가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네, 한번 관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A팀과 B팀에 모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 푸시다가 좀 이제 기능상으로 어려우신 점들을 제가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게임 중계자가 된 것 같은데. 네, A팀 선생님들, 네, 정은희 선생님, 론쌤, 그리고 흰수염 고래 선생님께서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A팀 오프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춘하 부장님, 그리고 기준 선생님, 즐거운 깍 선생님께서는 B 채팅창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지금 그 웨일 온 채팅창에다가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영상 복습하시면서 되게 재밌으시겠네요. 네, 지금 벌 서는 고문이, 네, 흰수염 고래 선생님까지 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럼 저희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이제 게임 룰을 일단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자, 메타버스 공간으로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 네, 좀 여러 가지 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선생님들마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런 식으로 방을 다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들이 이따가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이 방에 해당하는 이 번호가 번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퀴즈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1번 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요. 수박은 영어로 워터멜론. 그럼 이제 문이 없어지죠. 문이 없어져서 쭉 올라가면 저희 쪽지가 있거든요. 제가 쪽지를 넣어놨어요. 쪽지 가까운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제가 게임 시작하면 뜨는 그 QR 스캔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시거나 지금 온라인으로도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잽 주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잽 주소 제가 채팅창에 공유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 지금 접속해 주셨던 닉네임 있잖아요. 우리 즐거운 깍 선생님께서는 즐거운 깍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닉네임으로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공간에서 뵙겠습니다. 동훈쌤 잘못 링크가 올라온 것 같아요. 링크가 네. 잘못 올라갔네요.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방금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해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네, 이렇게 바꿔서. 선생님 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입장 코드. 네, 160-42261입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비밀번호 코드를 제가 다 복사해서 아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오늘 날짜인 0626입니다. 0626. 네,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죠? 지금 선생님들 노트북 기준으로요. 선생님들 여기 그 사용자 목록에 보시면 이제 우리 팀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 그 펜슬 모양이 있거든요. 요거면 이제 자기 닉네임과 아바타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필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 목록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사용자 목록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본인 아바타가 있죠. 아바타. 자, 본인 아바타를 클릭하시고 여기 펜슬 모양이 있습니다. 펜슬 모양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의 닉네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바타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아바타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닉네임만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입장하셨던 닉네임으로 이제 해주시면 서로가 서로를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맨 오른쪽 사용자 목록 클릭, 그리고 본인 아바타 요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펜슬 모양이 뜹니다. 요 펜슬 모양,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의 닉네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게임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진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네, 구득이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지금 너구리 선생님과 하마 선생님 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마 선생님 그리고 너구리 선생님 네, 사용자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자,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필 모양, 우리 연필 모양에다가 선생님들의 실명이나 그 지금 입장하셨던 닉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네, 기준쌤과 흰수염 고래 선생님께서 이제 각 곳을 활보하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뭐 사실 뭐 이 입장 코드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부장님 바꿔주셨고요. 비둘기 선생님, 네, 네, 비둘기 선생님 그 성함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선생님들께서 이 스마트폰 화면이 아마 바뀌실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셔서 모두번끼리 토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문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잠깐만 네, 잽을 중지했다가 제가 게임 시작을 누르는 버튼을 같이 자, 지금부터 게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이제 바뀌셨을 거고요. 막 시나리오가 떴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이제 빠르게 스킵 눌러주시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제가 전체 화면으로 공유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시죠? 네, 그러면 저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쪽지를 보시면 이제 QR이 뜰 거거든요. 그 QR을 이제 스캔해서 이제 모두번끼리 같이 몰려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쪽지 QR이 나오면
선생님, 그 밑에 스마트폰에 아까 QR 스캔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됐을 겁니다. 그 QR 스캔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시면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카메라로 인식하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넘어가셨을 때 맨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QR 스캔이라는 버튼이 뜨셨을 겁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감 잡으셨다는 걸 지금 게이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A팀, B팀 둘 다 4%입니다. 네, 동점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몇 번 방, 몇 번 방에 해당하는 부분에 각 문제의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돌아다니시면서 8문제를 푸시면 이제 다음 단계 추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네,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5번 방이 있고요. 여기 끝에 8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먼끼리 메타버스 공간을 활보하시면서 같이 몰려다니시면서 좀 대화는 오프 채팅방에서 실제로 원격에서 진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웨일이나 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지만 옛날에 아이들이랑 할 때는 이 잽이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카메라도 켤 수가 있거든요. 잽에서. 그래서 잽에서 실제 애들이 서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비둘기 선생님과 부장님 같이 저를 따라서 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 저 쪽지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쪽지 앞에 보시면 네, 지금 잠깐 제가 공유를 풀고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요. 요 QR 스캔이라는 초록색 버튼이 아마 뜨실 거거든요. 요 QR 스캔 버튼을 누르면 그 QR 코드를 인식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 라프라프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로 인식하면 이 프로그램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QR 스캔 버튼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는 화면에서 여기 쪽지로 다가가면 이 QR 코드가 뜰 거예요. 그거를 이 QR 스캔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전체 화면 공유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오시면 제 화면의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쪽지에 다가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문제가 뜨도록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원래 클릭해야 뜰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 편하시도록 이렇게 다가가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뜹니다. 아, 부장님께서 다른 연수를 또 듣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B팀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나 튕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입장 QR을 보여주시면 바로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돌아다니시면 지금 B팀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네, A팀 선생님들, 네, 조금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르시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기준쌤 여기서 막히셨군요. 자몽은 영어로 뭘까요? 네이버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띄어쓰기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쉬운 영어 문제로 넣어놨는데 이거 한번 네, 요거는 조금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쪽지가 있습니다. 쪽지를 네. 핸드폰의 방 번호 지금 위에 써 있습니다, 부장님. 452554번입니다. 452554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50%만 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B팀 이 지금 A팀을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A팀 선생님들도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문제를 풀어야 우리 팀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자, 한 사람만 잘 푼다고 올라가지 않고요, 절대. 모든 분들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우리 팀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거 무임승차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야,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B팀이 38%로 쫙, 네, 앞서가고 계십니다. 네, 정은희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 다 푸신 분들은요, 사실, 모두번끼리는 정답을 공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이제 정답들을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어디 갔었는지, 까먹었다. 제가 그 방에, 따라서 그 문제가 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내가 풀었던 문제, 풀지 않았던 문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 그 스마트폰 보시면 스마트폰에 내가 푼 문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푼 문제를 들어가시면 내가 몇 번 문제를 풀었는지 내가 몇 번 문제를 풀지 않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를 안 풀었는지 자, 그 번호를 확인해서 그 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안 푸신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혹시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B팀 선생님 거의 50% 가까이 와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조금만 푸시면 다음 단계 추론 문제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B팀 선생님들의 네, 오늘 대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드디어 말씀드리는 순간 B팀 선생님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네, 문이 열렸습니다. 네, 제가 수락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진행할 때 선생님들 그 시간상 문제 때문에 팀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왔는데, 지금 B팀 선생님들, 김순아 부장님, 김기준 선생님, 즐거운 깍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팀장이시거든요. 자, 팀장 선생님들께서는요, 지금 요 화면에서 이 초기 화면에서 여기에 이 배경 화면 이 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버튼이 뜨면서 열린 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열린 문 그림을 터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추론 문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QR 퀴즈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팀 선생님들께서는요, 다음 단계 추론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문제에 대한 답을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흰수염고래 선생님께서 지금 A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QR코드 찍으면 내 문제 뜨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지만 카메라 어플로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QR 스캔 버튼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B팀 선생님들께서는 네, 이제 추론 문제로 들어가셔서 B팀 선생님 혹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을까요? 네, 추론 문제. 요거는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쉬운 문제로 구성했어요. 쉬운 문제로. 네. 이제 정답을 맞추셔서 가장 먼저 탈출하신 모둠에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 B팀 선생님들 중에 정답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뜨시는 선생님 혹시 오픈 채팅방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럼 즐거운 깍 선생님께서 팀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께서는요. 그 문제, 어차피 문제 다 똑같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문제 똑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제 이 오픈 채팅방에서 답을 올려주시면, 이제 즐거운 깍 선생님께서 입력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르시겠으면요. 선생님들 힌트 사용할 수 있어요. 힌트. 요. 힌트. 힌트라는 건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 사용하셔서, 네.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공유창을 닫고 원래 제가 공유 보여드리던 화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그 B팀을 추론 문제로 들어갔는데 지금 완료한 문제와 그 다음에 총 몇 문제인지가 뜹니다. 총 추론 문제는 3문제고요. 그 3문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네, 한번 고민해 보셔서 자, 일단 저는 그러면 이제 라포라포 요 게이지 화면을 채팅창에다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자, 과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원 수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네, 추론 문제 틀리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틀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게임이 안 끝나니까 틀려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뭔가 이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 A팀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A팀 벌써 33%입니다. 네, 우리 A팀 벌서는 고문희 선생님께서 다 푸셨으면 다른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팀 게이지가 33%거든요. 이제 본인이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공유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독려하셔서 같이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B팀도 좀 어려우신가 봐요. 힌트 쓰셔도 됩니다. 아, 첫 번째 문제부터 많이 어려우신가 보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난이도가, 네, 쉬움이기는 한데,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익숙치 않죠. 이게 오프라인으로 모였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부득이 온라인으로 해야 해서, 이런 방식밖에 안 되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즐거운 깍 선생님 뭔가 유레카 하셨나 보네요. 네, 지금 효은쌤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쪽지를 수집하고 계시고요. 아, 그러면 제가 좀 그 힌트를 드려야겠네요. 선생님들, 제 예상보다 좀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좀 전체적으로 드리자면요. 일단 그 어쨌든 색깔의 이름을 이루는 선. 네,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보시는 12라고 써 있는 그 노란색 화면 있잖아요. 노란색 화면은 노랑이라는 색깔이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들어갈 색깔은 검정이라는 색깔이죠. 자, 그러면 제가 굳이 또 힌트를 드리자면 노랑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선으로 따지자면 총 12개의 선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색깔의 이름, 노랑, 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네, B팀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A팀 선생님들, 네, 저는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승부는, 야구는 9회 말부터, 지금 야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한화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고 있더라도 저는, 그 팀이 무조건 질 거라고 절대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탈출은 추론 문제까지 다 푸시면 자동으로 탈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A팀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팀원분들께서 지금 QR 퀴즈, 본인이 안 푼 문제가 뭔지를 네, 8문제 다 푸시면 다른 팀원들을 한테 알려주셔요. 나만 잘하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못 푸신 문제들 지금 풀고 계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A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못 푸신 문제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선생님들 그 화면에 보시면 내가 푼 문제 여기로 들어가면 선생님들 푸신 문제와 안 푼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안 푼 문제가 몇 번인지를 A팀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우리 아마 정은희 선생님께서 답안을 공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희 선생님께서 지금 아마 캐리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서로 도와가면서, 네. 우리 지금만큼은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네,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팀, 네, 아직 못 푸신 문제. 네, 선생님, 효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내가 푼 문제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 청록색 버튼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내가 푼 문제로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에 내가 푼 문제로 들어가시면 네, 푼 문제와 안 푼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안 푼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안 푼 문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 수가 있고요. 다 푸셨대요. 그러면 지금 정은희 선생님과 효은쌤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께서 지금 안 푸신 것 같거든요. 네. 잠깐만요. 우리 흰수염 고래 선생님을 같이 이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흰수염 고래 선생님께서는 안 푸신 문제를 네, A팀에다가 올려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네, 지금 B팀이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우리 즐거운 깍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금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탈출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이 탈출이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출이 완료된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제가 우리 A팀 선생님들
안타깝지만, 네, 일단은 우리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게임 오버를 누르시게 되면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등 모두 다 탈출하게 되면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요. 탈출하지 못하면 이제 실패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B팀 선생님들, 네, 김춘하 부장님, 김기준 선생님, 즐거운 깍 선생님, 오늘 끝나고 제 오픈 프로필로, 네,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리팀은 B팀입니다.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이제 좀 감을 잡으셨죠.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한 시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뜹니다. 그리고 탈출한 시간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연수 진행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연수해 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탈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선생님 오늘 연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면 근데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질문사항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라포라포 플랫폼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일단 단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원학습 공동체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 라포라포 계정 가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라포라포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웨일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입 안 한 계정으로 들어가서 네,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뜨시죠. 자,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웨일스페이스로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마다 그 웨일스페이스 계정이 하나씩 있거든요. 요 계정은 각 학교의 정보부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보부장님께 문의를 하시면요. 선생님들 우리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의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달 무료 체험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 계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동시에 접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플레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해서 구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문의하기. 잠시만요. 소개. 서비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별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연간 15만 원인데요. 연간 15만 원은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보통 원래는 12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3만 원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만 원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정당이라고 돼 있지만 학교 계정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연간 15만 원으로 모든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계정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구매하시려면 여기 위에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매하시려는 선생님 한 분을 지정하셔서 그 선생님께서 답변 받을 이메일과 요게 학교 기관명 뭐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 뭐 담당자명 땡땡땡 담당자 연락처 땡땡땡 땡땡땡땡 뭐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문의 내용에다가 학교 계정 구입을 원합니다 라고 써서 전송해 주시면요 이 학생들 네, 이메일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의하기까지 완료를 하시면 그쪽에서 어떻게 품위를 하면 되는지까지 품위 양식까지 다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전혀 부담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연수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선생님들 혹시 오늘 진행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셨으면 우리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선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인증샷 마지막으로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좀 어려우시겠지만 카메라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V 한 번만 하고 네, 우리 즐거운 깍 선생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V 하고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찍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라파라포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번에는 조금 또 난이도가 높은 우리 리얼 월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는 제작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리얼 월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꼭 가입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